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간혹 저한테 피부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스킨케어라든지 어떤 특별한 루틴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세안부터 그 직후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다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안부터 그 직후의 스킨케어 루틴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한 피부가 아니라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편인데 많이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 루틴대로 거의 그대로 계속 하니까 훨씬 피부가 건강하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루틴 한번 따라해보시고 피부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피부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40세 피부 노화를 이제 받고 있는 시기이고 복합성의 민감성, 트러블성입니다. 원래 여름에는 수부지고 겨울에는 좀 스킨케어 안 바르면 찢어지듯이 건조해지고 뭐 많이 바르면 유분 나오면서 트러블 나는 그런 건복합성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세안을 해주는데요. 이 세안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폼 클렌저는 요즘에 약산성 클렌저의 퐁당의 포어 딥클린 버블 클렌저를 애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밤에 리치하게 레티놀 세럼이나 크림 같은 걸 듬뿍 바르고 밤사이 유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산성 폼 클렌저로 순하게 노폐물 같은 거를 세척을 해줘야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피부가 속당김이 있으니까 세안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아침에는 물 세안을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물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피부가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면 모공 깊숙이 박혀있는 노폐물이라든지 밤사이에 올라온 유분감 같은 게 물 세안으로 깔끔하게 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 막혀가지고 트러블하고 요철 울퉁불퉁한 거랑 각질이 쌓이니까 화장도 안 먹고 악순환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를 쓰고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저처럼 유분이 나오는 수부지 복합성 뿐만 아니라 건성분들도 아침에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직후에 스킨케어를 넣어주면 스킨케어를 더 깨끗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스킨케어가 훨씬 더 촉촉하게 잘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 세안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밤사이에 핸드폰도 만지고 뭔가 이불도 잡을 수 있고 손에 세균이 묻어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얼굴을 세안을 해버리면 손에 있는 그 균이 세안제 거품과 같이 얼굴에 바로 닿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핸드 클렌저로 손 닦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얼굴 세안을 했는데 이 퐁당 포어 딥클린 버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쫀쫀하게 버블이 생성되어서 밀폐 용기에서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이걸로 그냥 손 닦고 이걸로 바로 이어서 2차로 얼굴 닦고 루틴이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간편해졌습니다. 이게 밀폐 용기에서 버블이 나와서 훨씬 더 위생적이고요. 이 버블이 딱 보시면 굉장히 쫀쫀하면서 미세 거품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막 심하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도 깨끗하게 세안을 하면서 자극이 덜 가서 촉감도 좋고 특유의 그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정말 은은하게 살짝 프루티한 향인데 아침에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이 기분 좋은 향기도 되게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되게 쉽게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퐁당 클렌저 안에 히알루론산하고 글리세린이 들어있어서 세안한 직후에도 많이 당기지 않고 피부가 훨씬 더 촉촉하고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단순히 촉촉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모공 깊숙이까지 딥 클렌징을 해줘서 단 1회 세안으로 문제성 피지가 83.82%나 개선되는 임상 결과도 있다고 해서 훨씬 더 믿음직한 느낌인데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보통은 트러블용 세안제랑 약산성 폼이랑 섞어서 예전에는 폼 클렌저를 썼었는데 여기에는 트러블을 예방하는 살리실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2주 사용 후에 트러블 사용 부위가 19.05% 진정되는 폼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아침 세안을 하면 보통 그날 전이라든지 이럴 때 턱드름 난다든지 뭐 조금 유분 쌓이면 이마에 오돌도돌 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더 꾸준히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클렌징 폼을 정말 딥하게 파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또 실제로 지금도 계속 저녁에 번갈아가면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클렌징 폼 덕후로서 완전 인정하는 부분이 정말 순하면서 촉감도 부드럽고 향기도 은은하게 좋고 촉촉하고 진정이 되기 때문에 육각형 버블 클렌저라서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퐁당의 포어 딥클린 버블 클렌저가 할인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에 적어줄게요. 이번 기회에 쟁여두시고요. 그리고 깨알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 1회나 2회 정도 특히 중요한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빨리 붓기를 뺀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의 클렌징 디바이스를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랑 되게 합이 좋은 게 뭐냐면 보통은 이게 거품이 좀 많이 나야지 자극이 없이 클렌징 디바이스를 더 부드럽게 잘 돌릴 수 있어서 평상시에 그냥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려면 세안제 양을 손으로 했을 때의 양보다 폼 클렌징을 약간 2~3배 정도 많이 짜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버블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버블을 얹어 놓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얼굴에 버블을 씌워 놓고 돌려도 돼서 폼 클렌저 양을 많이 안 써도 이미 거품이 형성이 되어서 더욱더 자극 없이 같이 쓸 수 있어서 이거와도 시너지가 좀 좋은 편이었고요. 원래 이 기기가 매일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순한 기계라서 여름에는 주 4회? 뭐 이 정도 사용을 했는데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주 2회 정도? 그 정도로 사용을 해줍니다. 저는 보통 얼굴 세안이랑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거든요. 뭐 샤워하면서 세안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샤워를 마치고 나서 꼭 두피에다가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토닉을 뿌리고 플로나 괄사로 이렇게 머리를 좀 풀어줍니다. 이 루틴을 가급적이면 꼭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 머리 근육이 잘 풀려야지 얼굴이 좀 처지지 않게 좀 잘 잡아주기도 하고 이 두피에도 수분을 전달해줘야지 우리 얼굴에서부터 두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만 수분을 잘 챙겨주고 두피나 바디가 촉촉하지가 않으면은 자꾸 두피나 바디에서 뺏어가거든요. 스킨케어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그래서 바디로션도 좀 듬뿍 바르고 두피도 항상 건조하지 않게 헤어 토닉 같은 걸 꼭 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안 스킨케어 루틴에 왜 두피 미스트가 있어? 약간 의문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렇게 풀어주면은 스트레스도 덜 쌓이고 어깨 결리는 것도 덜 하고 진짜 시원해요. 다른 브랜드로 해도 되거든요. 모든 괄사로 다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얼굴 스킨케어를 간단히 욕실에서 해주는데요. 저는 디어 클레어스의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을 꼭 사용을 해줍니다. EGF 재생 성분이랑 아줄렌 증정 성분이 들어있는데 발랐을 때 그냥 물을 바른 것 같이 엄청 빠르게 가볍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홍조가 엄청 많은 민감성이다 보니까 진정을 해주는 워터리한 세럼을 처음에 시작을 해주면 훨씬 더 피부가 덜 민감해지고 오돌도돌한 요철 같은 것도 안 생기는 것 같아서 꾸준히 재구매해서 이 제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욕실에서의 마지막 스킨케어 단계로 비타민C 세럼을 발라주는데요. 비타민C 세럼을 발라야지 항산화 효과가 일어나서 피부 톤이 칙칙해지지 않게 잡티 같은 게 안 생기게 도와줘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꼭 욕실에서 이걸 바르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세럼은 산성 성분이라서 약산성 폼 클렌저랑 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퐁당 포어 딥 버블 클렌저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 비타민C 세럼이 진짜 브랜드별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비타민C 세럼도 엄청 파가지고 10가지 브랜드 이상 써봤는데 제일 제가 괜찮다고 느꼈던 거가 가성비? 이런 게 좋았다고 느꼈던 게 코스알엑스의 C23 비타민C 세럼이거든요. 이게 농도가 높으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알러지 같은 것도 안 나고 미백 효과도 좋아가지고 이거를 잘 발라주는 편이고 피부가 되게 많이 예민할 때는 농도를 좀 낮춰서 피지오겔 사이언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 세럼 이게 6%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23%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더 심플하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비타민C 세럼에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스킨스티컬즈 비타민C 세럼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20만 원대인가? 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르고 이거를 같이 섞어서 좀 스킨스티컬드 저렴이 그런 느낌으로 보통은 두 개를 이어서 발라주는 거를 선호하긴 해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30대 이상의 분들은 스킨스티컬즈 비타민C 세럼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걸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타민C 세럼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갈바닉이나 디바이스로 함께 흡수를 시켜줘야지 흡수가 훨씬 더 좋아지고 다크닝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냥 이것만 바르면은 겉에 노란 그런 앰플이 각질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부가 가끔 노랗게 산화가 되거나 다크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요즘에는 LG 프라일 디바이스로 두 개를 연이어서 바른 다음에 직후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LG 프라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반코르라고 하는 갈바닉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메디큐브 스킨 부스터 이런 걸로 흡수시켜 주셔도 훨씬 좋아요. 손으로 흡수하면은 그 효과를 여러분들 100% 누리기가 되게 어렵고 다크닝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타민C 세럼은 디바이스로 흡수를 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욕실 스킨케어 루틴이었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말하니까 되게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해요.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클렌저 단계에서는 퐁당의 포어 딥클린 버블 클렌저로 순하게 약산성 폼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샤워 뒤에는 얼굴과 머리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두피 미스트를 뿌려주고 두피 괄사를 같이 사용해줍니다. 세 번째, 이거는 민감성이라든지 오돌도돌 요철이 있거나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은 이 루틴이 너무 좋은데요. 디어클레어스의 블루드롭 세럼을 흡수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예민해진 피부가 진정이 되면서 요철 울퉁불퉁한 게 잡히는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비타민C 세럼을 발라주시고 갈바닉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2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항상 실천을 하고 있는 욕실 스킨케어 루틴 완성이에요. 진짜 이 루틴대로 여러분도 매일매일 해보시면 피부 노화도 늦출 수 있고 화장이 훨씬 더 잘 먹게 돼요. 특히 순한 퐁당의 포어 딥클린 버블 클렌저는 올리브영에서 세일 중이니까 잊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네, 오늘 저의 아침 욕실 스킨케어 루틴이 여러분들의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같이 아침 스킨케어 루틴 따라하면서 피부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합시다.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